제가 독서를 많이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뭐 즐겁다 라는 기분과 그 느낌을 주는 책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읽는 책들이 대부분 논픽션이기 때문에 뭐 유용한 지식과 뭐 통찰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책 자체, 글 자체를 잘 쓰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재미는 없죠. 물론 이제 그 어떤 지적 희열이 기준 이상이 돼가지고 혹은 저에게 준 통찰이 너무 놀라워서 오는 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책 읽으면서 재밌다 하는 책은 논픽션에서 이제 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 또 읽는 행복감을 주는 책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죠. 뭐 그런 책을 쓰시는 그런 저자분들, 옛날 때는 이제 말콤 글래드웰, 마이클 루이스 이런 분들이 논피션 책임에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글을 잘 쓰셨고, 그리고 뭐 애덤 그랜트 책도 그런 책의 부류에 속하고, 특히 데이비드 브룩스 같은 책 같은 경우는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도 다가오잖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 읽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행복감을 준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학의 대가들입니다. 의학의 대가들은요, 일단 아마존 4.9점이고요 5점 만점에. 그리고 국리지에서 4.6점입니다 물론 근데 레이팅이 엄청 크진 않아요. 이 주제 자체가 엄청 대중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 맞는 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특히 국리주에서 4.6은 정말 높은, 거의 최고 수준의 평점입니다. 물론 제가 평점을 매기면 이 책은 5점 만점에 만점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엄청난 많은 찬사를 받았거든요. 그 찬사들의 그 특징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글 잘 쓴다. 여기 작가가 앤드류 램인데, 앤드류 램은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이런 것이 주류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애덤 알터, 뉴욕대학교 마케팅및 심리학 교수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특히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좀 좋은 책인데, 이 책 저자분이 숙련된 외과 의사이자 이야기꾼이면서 작가 앤드류 램은 특유의 능력으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면서도 풍성한 정보가 담긴 책을 만들어냈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면서도 풍성한 정보. 수잔나 카알란, 이분은 점철된 의학 혁신의 대담의 역사를 따뜻한 마음과 명상한 글솜씨로 알려줍니다. 그레그 서먼자, 이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분이네요. 앤드류 램은 의사, 사학자, 이야기꾼의 역할을 완벽하게 겸비했다. 마이클 터지어스, 이분은 매력적인 책이다. 램의 이야기는 독자를 끌어당긴다. 그 외에도 뭐 놀랍고도 흡입력 있는 이 책은 고통, 실망, 행운, 부단한 노력을 놀라운 내러티브로 눌러남은 이야기 모음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피션인데 재밌다. 왜? 작가가 글을 정말 잘 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속칭 이제 말콤 글래드웰식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글 잘 쓰신 논피션 작가를 좀 재밌게 쓰고 싶어가지고 많이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이게 말콤 글래드웰식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두의 르마커블한 스토리, 누가 봐도 되게 놀랍고 이게 뭐야 하는 스토리로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문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앞부분에 놀라운 그 리마커블한 스토리에 또 반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들 줄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논픽션 작가들이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놀랍게 그 마이클 글래드의 그 이상으로 정말 글의 스토리를 배치하는 능력이, 그 스토리 안에 이게 이제 의학이 대화가 되니까 의학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정말 이런 자체 지루할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게, 지루할 틈을 주지 않으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의학의 대가들인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기 그레그 서먼자, 이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유전의학 교수이자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인데, 이분이 했던 말씀, 앤드류 램은 의사, 사학자, 이야기꾼의 역할을 완벽하게 겸비했다. 전문가, 그러니까 의학의 전문가이면서 사학자, 역사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이미 여러 책이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텔러로서 어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를 소개시켜 드리면, 앤드류 램은 매사추세츠주 서부에서 활동하는 망막 전문 외과 의사이자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의 안과 조교수이다. 의학 전문가죠. 그런데 배경이 뭐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일리노이주 중부에 자란 램은 예일 대학교에서 군사사와 군사 역사와 미국 동아시아 관계를 전공하고 역사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니까 역사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역사학을 전공하고 어떤 역사를 쓰는 사람 중에 내러티브가 약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그 글을 못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사람 역사학 전공했네? 역사 전문가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텔러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램은 이 책 외에도 다시의 수상을 한 도서 3권을 집필했다. 시력을 지키라는 외과 의사 수련에 관한 회고록이자 안과 역사의 위대한 혁신을 담은 책이고 중국의 두 아들, 회계는 모두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소설이다. 예, 소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야기꾼. 여담이지만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는가? 글쓰기 능력 그 자체를 본다면 저는 뭐 시인, 소설가가 글을 제일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가 또 시인 같은 경우는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과 어떤 수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와 또 소설은 다르죠. 특히 이제 소설가는 뭐죠? 예, 내러티브 최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뭐야? 엄청난 의학 지식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책이 재미없을 수가 없겠죠? 정말 재밌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주는 이제 효용은 제목이 의학의 대가들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한 어떤 의학 지식과 의학 정보를 풍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서문을 이렇게 보면 이 책은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병자를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을 누추려는 인류의 끝없는 원정에 이정표를 세웠으나 찬사를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다. 인류를 괴롭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질병에 관련된 이 특별한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렇기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현대의학의 성과를 다룬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 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질병을 기준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뭐죠? 세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질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언급하는 이러한 질병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겪었거나 지금 그 질병이 시달릴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인물, 그 이웃들이 항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 대표적인 질병들입니다. 심장병은 세계 제1의 포식자로 일반인도 잘 알 만큼 가장 중대한 질환으로 손꼽힌다. 우리가 심장 질환으로 가장 많이 죽잖아요. 당뇨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적게 먹어서가 아닌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비극적 역설이 나온 유행병이다. 감염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전 세계 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끈질긴 질병이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렇죠? 암은 인류의 지긋지긋한 숙적으로 노인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쓰러뜨리며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 심장병 다음으로 가장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병이 이제 암이죠. 외상은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언젠가 모든 질병을 정복한 뒤에도 분명 잔존할 것이다. 출산에 따르는 고통은 질병 못지않게 위험하다. 의사들이 출산의 비밀을 밝혀내고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기 전까지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갔다. 그래서 뭐죠? 심장병, 당뇨, 감염병, 암, 외상, 출산. 또 외상은 우리 이제 성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흔한 그러나 가장 우리 인류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고 인류의 어떤 그 복원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 어떻게 이 질병들을 이겨갔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다큐 같은 그 다큐지만 또 영화 같은 스토리로 쓰인 책이 바로 의학의 대가들입니다. 그 이후의 서문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의학의 역사적 순간에서 보여준 인간의 대담함과 용기에 관한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번의 우연한 발견, 한 번의 실수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병리 생리학 또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질환을 이해하는 일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남겨질 수도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는지, 인터넷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의사와 마주 앉아 나쁜 소식을 듣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신체와 그 신체의 어떤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건 단순히 알면 좋은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이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는 질병의 위험 증상을 알아차리고 더 건강하게 살고 스스로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 위치에서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지식을 사용해 선조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질병과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여정에서 미래 또한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운이 좋다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건강과 수명에 관한 인류의 기대를 혁신적으로 바꿔줄 발견의 길에 도전하도록 경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23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살아갈 것이다. 그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지금과 그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놀라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당혹감을 안겨주는 재앙이 내일은 역사책과 과학책의 주석에 불과하기를, 진보라는 유산이 흔들림 없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야심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의학적 교양이 이제 정말 일초월장, 특히나 이게 흔한 질병, 그러나 우리 인류에 가장 위협되는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또 다양한 지식이, 심지어 과거 역사에서부터 최근까지 이걸 잘 녹여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의학 교양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어떤 질병에 걸리셨을 때 의사와 대화했을 때 그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더 현명하게 대화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교양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용성도 있는 주는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하나의 어떤 말씀인 건 즐거움,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정말 풍부한 의학 지식, 정보, 최신까지 과거 역사에서부터 최근까지. 또 하나의 이 책의 이제 그 유용성 뭐냐면 그 많은 통찰을 줍니다. 정말 많은 통찰을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그 기억이 나는 게 많은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처절할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야말로 요즘에 이제 신 박사님이 영상 많이 찍고 있죠? 퓨처 셀프. 이 퓨처 셀프가 명확할 때, 이 책 전체가 퓨처 셀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퓨처 셀프, 미래의 자, 혹은 자기가 이뤄내야 될 것들 명확히 본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처절하게 또 자신을 던져가면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치료법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잖아요. 그걸 발견하게 되거나 그걸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존에 있던 어떤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오히려 비난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 이게 그 내용이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혁신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당시로서는 심장에 카테터와 같은 이질적인 물체를 일부러 삽입한다는 건 미친 생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부정맥이나 공기색전증 등을 유발해 환자가 죽을 수도 있었다. 포르스만은 상사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나는 슈나이더의 금지령을 어기고 비밀스럽고 신속하게 내 심장에 직접 실험하기로 했다. 포스트만은 이후 2년에 걸쳐 8차례 더 자기 몸에 카테터를 삽입했으며 아무런 부작용 없이 방사성 비투가 조영제를 주입했다. 포르스만은 이 대담한 작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6년 노벨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런 이단아들, 정말 퓨처 셀프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있어요. 소크와 연구진을 이윽고 인간을 대상으로 백신을 시험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본인들에게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했다. 소크의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접종했다. 한 명만 또 볼까요? 게다가 1984년 두 명의 호주 의사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이 위 내에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발견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마셜은 세균이 위염의 원인임을 증명하고 코의 가설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량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배양하게 섞어 마시는
대담한 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수일 내에 심하게 알아누우며 구역, 구토, 발열에 시달렸다. 이 외에도 뭐 다른 이제 자기한테 실험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나오는데 과연 제 자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너의 퓨처 셀프를 위해서 혹은 네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네가 주장하고 있는 비전,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네 자신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가? 네가 품고 있는 그 비전에 너는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몰입할 수 있는가? 처절할 수 있는가?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들 인식이 나옵니다. 물론 그 영웅들이 되게 이제 찌질하기도 하고 성격도 좀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라이벌끼리 엄청 싸워요. 그건 그래도 인책이 재밌긴 한데 그러한 어떤 인격적인 걸 떠나서 물론 인격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영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근데 정말로 자기의 그 미래,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실제 상황들, 실제 역사들 이런 것들이 제 자신에게 엄청난 큰 통찰과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퓨처 셀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이런 제가 읽어드렸던 어떤 그런 파트들, 부분들을 읽으면서 저와 똑같이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학의 발전, 의학의 혁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완벽한 공부법 1초월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얼마 전에 혁신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혁신의 비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어떤 혁신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아주 교과적인 사례들이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볼까요? 또한 그러한 혁신을 일으킨 이들은 문제와 가까운 곳에서 근면성실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때로는 연구자가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다가 우연히 관찰한 것이 세상을 바꾸기도 했다. 이 시나리오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발견의 또 다른 카테고리다. 바로 우연한 발견이다. 이 혁신의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혁신이 어떻게 나올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적 요소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1초월장의 운편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연한 발견에 관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거리다. 때로는 세상을 뒤흔든 혁신이 순전히 운으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찰나에 점점이 피는 곰팡이 주변으로 깨끗한 선이 생긴 이상한 패턴이 알렉산더 플레밍의 눈에 띄기까지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여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나야만 했다. 루이 파스테르의 조수가 가금 콜레라를 유발하는 신선한 미생물을 닭에게 접종하는 걸 까먹지 않았더라면 파스테르와 조수는 병증 없이 면역력을 부여하는 독성약과 미생물을 무심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시드니 파버가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엽산을 잘못 사용했다가 아이들의 죽음을 앞당기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엽산 기량제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바리에 머스타드 가스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의사들은 최초의 효과적인 항암 화학요법제로 질소 머스타드를 정주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정말 어떤 우연의 힘이 가미된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 페니실린은 그게 정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들어 보건의료의 혁명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린 항생제가 그 주인공이다. 일단 항생제가 뭐죠?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린 정도의 파급이 있는 그런 위대한 발견입니다. 또 발명이고요. 여기 이제 소개하는 많은 혁신들이 기본 베이스가 수백만 명 살리는 거예요. 자, 항생제 개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학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고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떤 사인보다도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연과 실수가 말도 안 되게 이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소설로 썼어도 환상이 과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였다. 요즘 알잖아요. 소설이 원래 현실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예시가 이런 거예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소설도 이렇게 쓰면은 욕먹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웃긴다. 이러한 발견은 항생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연과 실수가 말도 안 되게 이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의학적 발견은 실제로 이를 발견한 사람이 없었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페니실린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아마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적 가능성, 이 발명의 복수성. 그러니까 대부분 위대한 발견, 또 통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그런 통찰이라는 것이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와 유가 연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있는 환경과 처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발견들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1년에 몇 년의 차이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페니실린은 그런 거를 감안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많은 혁신들이 특정한 이 사람이 아니어도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항생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죠?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연과 실수가 말도 안 되게 이어지어서 벌어진 일이니까 소설로 썼어도 환상이 과하다고 비달만 만한 이야기일 정도로 정말 우연과 실수, 우리 예기치 못한 것들이 다 연이어서 정말 이걸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확률 속에서 나온 것이 이제 페니실린. 근데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의학의 역사상 가장 최고 수준의 인류를 살린. 왜냐면 우리가 태고부터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1940년대까지 가장 많이 인류를 죽인 게 감염병이었거든요. 이거를 극복하게 해준 것이 이제 항생제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뭐죠? 제가 이제 언급 안 드렸지만 지금은 항생제를 좀 남용해서 많이 문제죠. 왜냐면 또 남용하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도 합니다. 항생제 남용은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페니실린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의사들은 온갖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페니실린을 처방하기 시작했다. 항생제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바이러스성 감기나 인플루엔자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뭐죠? 바이러스성 감기나 인플루엔자 환자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병원 가셔서 뭐죠? 그 바이러스성 감기나 인플루엔자 환자인데 항생제 처방받을 때 있죠? 원래 항생제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되고 있는 거죠. 2010년에서 2011년 미국에서 처방된 항생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처방 중 약 30%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3건은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데 그걸 처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할 수 있다. 과도한 항생제 사용은 의료 분야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농업과 가축 사육에 항생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생산된 항생제의 약 70%가 동물에게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돌아와서 뭐죠? 혁신,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여기는 운적 요소 우연이 되게 많다.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실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많은 시도를 해야 된다. 많은 연결을 해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또 많은 그 시도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실수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벤팅은 내분비 전문의가 아니었다. 심지어 내과 의사도 아니었다. 존 맥클라우드와 같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첫 만남에서 벤팅을 비웃고 자기 사무실에서 내쫓아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렌트겐에게 찾아온 통찰은 방사선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문 분야를 만들어냈으나 사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물리학자였다. 이 역시 의학적 발견의 미스터리다. 다수의 혁신적인 혁신이 계획도 예고도 없이 일어난 것이다. 이거 보면은 뭐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킨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외부적 관점 혹은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나 편견을 깨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구성할 때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발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타율이 낮죠. 그러나 원래 혁신은 힘든 겁니다. 그 낮은 타율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효성이 없는 그 의견들이 다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전문가 집단, 10년, 20년, 30년 베테랑들이
그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비전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한테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공동체나 조직 차원에서 하는 거고, 개인은 어떻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람의 어떤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관점들이 막 충돌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혁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경험 뭐죠? 직접 경험도 있지만 간접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는 것이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데 아주 훌륭한 지름길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올 가을에 순수하게 어떤 논픽션이지만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풍부한 의학적 교양을 얻고 싶다. 그리고 이 삶에 또 혁신에 관련된 큰 통찰을 얻고 싶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의학의 대가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역도 잘 됐고요. 편집도 너무너무 잘 됐고 표지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다가오는 가을에 이 책 읽으시면서 즐거운 독서, 행복한 독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